그 오픈랩에 참여해주신 여러 교수님들, 학생분들, 저녁 시간인데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저희한테 할당된 시간이 6시 10분부터 6시 30분인데 10분 정도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 앞서서 김동현 B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고 또 제 다음에 이승하 교수님 발표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의료 바이오 쪽 하시는 분이 한 6분 정도 계신데 저희 트랙에 지금 3분이 발표를 하셔서 저희 트랙 계속 들으신 학생분들은 한 절반 정도의 연구실에 대해서는 좀 내용을 아마 듣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김동현 B 교수님 연구 내용이 그 MR을 이용한 전자기학을 기반으로 MR을 이용한 의료 영상이라고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광학을 이용하고요. 저희도 뭐 전자기학 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광학을 이용하고 저희는 호울바디 이미징보다는 스케일이 좀 작은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저희 연구실 소개를 드리고 또 저희 연구실에서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 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번 오픈랩의 주제가 그 Artificial Intelligence와 머신 러닝 같은 쪽으로 알고 있고 또 제가 저희 학과 현재 학부 주임을 맡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오픈랩의 전체적인 팀이 이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AI라는 분야에 발맞춰서 이제 우리 과에서 우리 학과에서 이쪽으로 굉장히 이미 많은 연구들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학생분들에게 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본행사를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연구실도 사실은 이런 쪽으로 좀 일부분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AI나 머신러닝은 뭐 다른 쪽도 마찬가지지만 영상 쪽에 굉장히 잘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기본적으로 영상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있으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영상 측정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전문적으로 연구를 특히 열심히 하고 있는 저희 연구실 문규영 연구원께서 한 후반부를 얘기해 주실 예정입니다. 제 연구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11명의 이제 구성원으로 되어 있고요. 연구교수님, 박사연구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졸업생이 대략 절반은 박사 졸업이고 대략 절반이 또 석사 졸업이고요. 졸업생 진로로 보면 뭐 기업 쪽으로도 갈 수 있고 학교로도 갈 수 있고 연구소로도 이제 가는 경우가 있고 기업에서는 삼성전자, LG와 같은 뭐 대기업 쪽으로도 가고 벤처기업으로도 가고 해외 기업으로도 가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학교 쪽으로는 뭐 패컬티로 간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쪽으로 진학한 경우도 여러 졸업생들이 있고요. 연구소로도 뭐 굉장히 다양한 연구소로 진로가 있습니다. 사실 졸업생이 아주 많은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졸업생 진로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진로가 있었습니다. 연구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이름이 그렇듯이 바이오 분야와 이제 후타닉스라는 이제 광학을 이용한 그 광학 분야를 바이오 쪽에 응용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영상 쪽, 옵티컬 이미징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센서 쪽으로 이제 센싱, 바이오 센서 쪽 이런 연구 분야가 있고 저희 연구실은 사실 이 두 쪽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니플레이션이라고 뭐 굉장히 작은 오브젝트들을 이제 잡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연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테라피 쪽은 저희 연구실에서 뭐 거의 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치료 쪽에도 응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야고 최근에 이제 많이 대두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광학을 이제 바이오에 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사실 이 광학 분야는 그 여러분들께서 잘 이 바이오타닉스라는 말을 들으면 잘 얼핏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최근 근대 생물학 그 발전과 거의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저 서구에서는 이제
현미경을 발명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 이후로 이 정말 더 작은 것들을 보고 측정하는 그런 연구가 계속되어 왔죠. 그래서 2014년에 이런 쪽으로 노벨상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뭐 이런 어떤 전체적인 연구 방향과 궤를 같이 해서 저희 연구실에서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기술은 이제 플라즈모닉스라는 기술인데, 제가 뭐 이거를 자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뭐 최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이쪽에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분야다. 그러니까 과학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학의 일부 분야인데,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미징이나 센싱 쪽에 응용하는 이제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케일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스케일, 나노 스케일에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나노 구조들이 있으면 이제 빛의 어떤 분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포를 바꿔서 이 바뀐 분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측정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뭐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는데 뭐 이거를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요. 제가 아주 어, 큰 애니메이션 하나 준비했는데 이겁니다. 그래서 이 특히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조직이나 세포, 그다음에 박테리아,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 많이 봅니다. 저희는 홀 바디를 보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 혹시 관심이 많으시면은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마우스 브레인 슬라이스에서 이런 앞서 말씀드린 플라즈모닉스를 이용해서 뭐 뉴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측정한다든지, 이제 여기서 보이는 얘는 그 마이크튜뷸얼이라는 특정한 그 생체 분자를 관찰하는 거죠. 이 생체 분자 위에서는 그 카이네신이라는 분자가 걸어 다닙니다. 그래서 걸어 다니는 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 몸속에 분자들이 걸어 다니는 도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를 이루는 그런 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자가 움직일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뭐 이런 것들도 관찰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그냥 몇 가지 재밌을 만한 동영상들을 갖고 왔는데요. 여기 보이는 거는 이게 동영상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지렁이 같은 게 아니고 이 앞서 말씀드린 마이크튜뷸리라는 그 분자가 이제 돌아다니는 거를 찍은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는 거는 박테리아인데요. 저희가 이제 공동 연구를 통해서 측정했던 영상이 되겠고, 그 박테리아가 움직이는 것들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움직이는 분자들에 서 저희가 관심이 많거든요. 이 경우에는 이제 분자는 아니지만 박테리아는 큰 오브젝트인데 그 오브젝트가 움직이는 것을 나노 구조를 이용해서 측정했던 이제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뉴런 같은 것들도 저희가 측정 많이 하고 해왔죠. 그래서 또 여기서 보이는 거는 그냥 이렇게 점이 움직인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뉴런 내에서 이 뉴런에서 신경신호가 움직이려고 하다 보면 에너지 분포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에너지 분포가 바뀔 때 에너지 분포가 바뀌려면 에너지를 그 축적하거나 에너지를 소모하는 데 사용되는 가장 큰 오르가넬이 세포 내 소기관인 마이토콘드리아라는 소기관인데 미토콘드리아가 그 신경세포 내에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관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저희 연구실 전경을 짧게 보여드리는데 이게 이제 최근 약간 좀 어지럽기도 하지만 뭐 실험실이라는 게 원래 좀 어지럽은 구석도 있는 거고 최근에 또 많이 환경미화를 해서 이거보다는 좀 더 깨끗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 저희 연구실에서 이루어지는 바이오스타닉스 관련한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혹시 뭐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 특히 AI 관련한 내용은 저희 연구실에서 좀 이쪽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문기영 연구원께 제가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실 통합과정에 있는 문기영이라고 합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 연구실에서는 마이크로스코피 이미징이나 이제 바이오 센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잠시만요.
소리가 좀 작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주로 그 메탈 구조에서 여기되는 전자의 오실레이션을 활용을 하여서 이미지의 해상도를 높이거나 그리고 센서의 감도를 높이려는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 관련 분야에 대해서 딥러닝이나 AI가 활용된 사례를 좀 더 소개해 주고자 합니다. 이제 가장 전통적인 문제로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세그멘테이션이 있는데요. 저희 관련 분야에서는 주로 셀 이미지를 형광 측정을 한 뒤 셀 내에 어떤 단백질이 분포되어 있는지 그것을 클래시피케이션 해주는 뉴럴 네트워크들이 많이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하나의 셀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단백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멀티레이블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주로 셀 이미지를 세그멘테이션 하게 되는데 이제 셀을 디텍션하거나 모폴로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이 되어지고 있으며 주로 마이크로스코피 이미지는 3차원으로 태그하면서 얻어질 수 있기 때문에 3차원 세그멘테이션도 많이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슈퍼 레졸루션 마이크로스코피라는 것으로 많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 슈퍼 레졸루션 마이크로스코피라는 것은 보통 현미경 이미지는 오브젝티브 렌즈, 즉 대물 렌즈의 개구수에 의해서 어떤 해상도의 물리적 한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연구가 슈퍼 레졸루션 마이크로스코피라는 연구고요. 2014년에는 이런 관련한 연구로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되었는데 이 노벨 화학상을 수여받은 것으로부터 알 수 있다시피 당시 연구는 특수한 형광 물질을 사용하여서 해상도를 높이려는 연구였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제 컴퓨테이셔널하게 이미지를 프로세싱하여서 높은 해상도를 얻으려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오고요. 예를 들면 낮은 개구수의 이미지로부터 높은 개구수의 이미지를 얻는다든가 혹은 이제 현미경 기법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특정 기법에서 얻은 이미지를 다른 기법의 이미지로 변환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해상도를 높이려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형광 이미지 같은 경우는 보통 생체 시도를 이미징하게 되는데 이제 주로 3차원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3차원 정보를 모두 얻으려면은 이미지를 이제 Z 엑시얼 형태별로 스캐닝을 하면서 얻게 되거나 혹은 이제 다른 광학적 하드웨어 시스템을 변경을 하여서 얻어야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하나의 형광 이미지를 얻은 뒤 그걸 이제 디지털하게 프로파게이션을 시켜서 이제 디지털하게 프로파게이션을 시킨다는 의미는 주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여서 다른 엑시얼 포지션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나노 스트럭처라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나노 스트럭처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로 이제 아주 작은 사이즈의 구조들의 어레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나노 스트럭처를 사용하는 이유는 저희가 원하는 타겟 펑셔널리티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면은 리플렉션이나 혹은 후가도나 아니면은 이런 나노 스트럭처에서 여기되는 아주 좁은 영역의 근접장을 전자기장을 유도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을 얻기 위하여 나노 스트럭처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타겟 펑셔널리티를 만족시킬 수 있는 나노 스트럭처를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어떠한 어레이의 주기를 할지 아니면은 나노 스트럭처의 사이즈는 어떻게 정할지 이러한 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많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시뮬레이션을 보통 뉴머리컬하게 계산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한 3차원으로 계산을 하려면 메모리도 많이 들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좀 더 빠르고 쉽게 계산을 하고자 딥러닝이나 AI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정 스트럭처로부터 그 스트럭처가 어떤 옵티컬 리스턴스를 보일지 예측할 수 있는 포워드 프레딕팅이나 혹은 저희가 어떤 원하는 타겟
펑셔널리티가 있으면은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나노 스트럭처는 어떤 모양이었는지 그걸 역으로 추측할 수 있는 인버스 디자인 등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많이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플라즈몬 현상을 활용하여서 이미지나 센서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플라즈몬이 기반 이미지 같은 경우는 기법의 특성상 기판으로부터 반사되는 빛과 또 물체로부터 스캐터링 되는 빛의 간섭으로 인하여 특수한 모양의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보이는 일종의 포물선 모양의 PSF가 생기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미징하고자 하는 이런 파티클이 좀 더 농도가 높아진다거나 덴스하게 되면은 이런 이미지의 복잡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 이미지를 분석하기 굉장히 어렵게 되는데요. 이런 이미지를 딥러닝을 통해 분석을 하고 이미 타 연구실에서 진행한 딥컨볼루션 기반 리컨스트럭션 방법보다 훨씬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는 등의 어떤 연구 결과를 낸 바 있습니다. 또한 나노 스트럭처를 디자인하는 데도 사용을 한 바 있는데요. 특정 나노 스트럭처 구조가 어떤 리플렉턴스를 가질지 이렇게 포워드 프레딕트를 하거나 혹은 해당 저희가 설계한 바이오 센서가 실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 그러한 점을 쉽게 판별하기 위해서 을 클러스터링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오토인코더라는 구조를 사용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제 형광 이미징을 할 때 디포커스를 하여서 저희가 원하는 정보를 얻고자 하는데요. 현재 이 이미지는 플라즈모닉 스트럭처 위에 형광 비들의 움직임을 측정한 이미지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희가 트래킹을 통하여 형광 분자의 위치, 3차원 위치, 그리고 인텐시티를 예측하게 되는데요. 형광 비드가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분석이 상당히 어렵게 되고 기존의 방법으로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도가 올라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점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딥러닝 기반 방법을 적용을 하고 있고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 이제 위치와 인텐시티를 예측하는 그러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발표는 우선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